네, 제주 올레를 지키는 사람, 제주 올레지기의 이야기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올레길은 제주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올레지기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한 코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전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 배출과 관리에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요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고 기자님,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모처럼 오늘 뉴스 AS와 함께 첫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제주도 교육청이 학생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 이거 지급하느냐 마느냐 뭐 이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이제 뭐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가지고 이게 도민 사회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결국 지난 월요일이었죠. 11일 제주도 교육청이 교육 희망 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이제 지급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 개운하지 않은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일단 제주 교육이 포기한 아이들 이렇게 키워드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성문 교육감의 이 슬로건을 보면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인데요. 지금 제목은 또 제주 교육이 포기한 아이들이에요. 이 제주 교육 희망 지원금에서 못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 유아교육법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재학생이 한정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이른바 소수의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보편적 복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뭐 무상교복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해왔던 이성문 교육감의 어떤 평소 소신과 입장이 좀 무색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기준이 마련된다면 이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도내 8개 대안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다니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13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해도 소요 예산이 3,9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만 지금 되풀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희망 지원금이 이것도 없던 걸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너무 좀 대조적인 거 아니냐, 좀 약간 온도차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와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 과거에 좀 눈여겨볼 만한 사례가 하나 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버스 할인을 받을 때 이제 학생증이 있어야 이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고 좀 약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약간 배려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결국 2014년부터 청소년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육당국이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가장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재난지원금 사례를 봐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이제 보완 대책도 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제주 교육 희망 지원금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지만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하루를 못 버틴 청정 제주입니다. 이건 키워드만 봐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제가 키워드를 또 간단하게 잡지 않습니까? 제가 또 다들 이해가 되게. 네, 지난 저희 방송에서 이제 특별한 기다림이 필요한 제주의 상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일이었죠. 이제 방송 직후에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모두 퇴원을 하면서 정말 제주도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를 선포를 했는데요. 하루도 되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돼가지고 도민들은 물론 방역 당국이 굉장히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아마 뉴스 통해 가지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태원의 그 클럽을 다녀온 30대 여성 A 씨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도 무사히 치렀고요. 그리고 지난 황금 연휴에는 약 20만여 명이 제주로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큰 탈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조금 허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14번째 확진자 그리고 이분과 접촉했던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분이 제주시내 한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피부관리사로 확인이 되셨다고 해요. 한 140명 정도가 이렇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일단 검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음성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방역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청정 지역이 무너진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요. 코로나 청정 지역 선포 하루 만에 스페인을 다녀온 20대 여성 등이 확진이 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 또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원희룡 도지사와 민주당 제주도 의원들이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원 지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가 너무 자화자찬에 들떴다라면서 책임론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도의원들이 사태 원인을 정부의 자화자찬에 돌리느냐, 국민적 어려움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19 잘 극복해야 되는 시기라는 점을 정치권에서도 잘 인지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4.3 특별법 개정안 결국은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 통해서 몇 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되지 않을까 했었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일 그 1차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발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모두 처리를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다음 국회를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한 키워드는 더 이상 희망 고문 없어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오는 29일이면 이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데 21대 국회에서 상정을 목표로 이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하려면 완전히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중요한 문서 작업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출력만 하면 되는데 그냥 컴퓨터가 날아가거나 데이터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너무 마음이 경우가 아프네요. 듣기만 해도. 딱 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회가 끝나면 이제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특별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도민사회가 아예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이거를 넘기자라는 이른바 상향식 추진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김황국 도의원이 이제 원희룡 지사에게 제안을 했고 원희룡 지사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논란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4.3의 생존 희생자들도 점점 줄고 있고 사실 이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 하루빨리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다음 국회에선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민주당이 대다수의 이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나마 청신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금 항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에 굉장히 좀 약간 의지를 보이는 모습, 또 약간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주시 갑에서 이제 이번에 당선된 송재호 당선인도 1호 법안으로 자신이 4.3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아주 의욕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어쨌든 좀 지켜보면은 희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상에 소극적인 게 지금 기획재정부거든요. 거대 여당이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발이 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늘 팡팡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 참 요란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그만큼 요란한 비 예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제주 전역에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산지에는 최고 200mm 넘게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번 비도 지난주처럼 강한 바람, 동풍,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시설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탐나는 제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